In this video, I'm going to teach you everything there is to know about ICT in less than 2 hours. This is going to be a full course teaching you everything from market structure to time and price, market maker models, and everything in between. My name is Jesse, and in the last few years, I have went from blowing accounts and losing money to making life-changing money and being able to scale past $100,000 per month as a day trader. When it comes to learning ICT, there is so much overcomplicated jargon, and most of it really doesn't even matter. ICT 이론의 핵심을 2시간 안에 정리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이 사람은 미국의 ICT 전문 트레이더이자 커뮤니티 운영자 트레이더 캐스퍼 제시입니다. 그는 수많은 지표와 매매법을 시도했지만 매번 계좌를 날리며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ICT 이론을 접한 뒤 세력의 움직임과 시장 구조를 이해하게 되면서 트레이딩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현재 그는 자신이 깨달은 ICT 전략을 기반으로 트레이더 교육 컨텐츠를 제작하고 커뮤니티를 통해 후배 트레이더들에게 복잡하지 않지만 본질적인 매매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ICT 매매에 특화된 지표를 직접 개발해 오더블럭, FVG 등 ICT 핵심 개념을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이 지표가 커뮤니티 내에서 큰 화제를 모으면서 그는 더욱 많은 트레이더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ICT 이론의 기본 개념과 실전 매매 전략을 쉽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ICT 매매법을 설명하기 전에 우선 이 이론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 용어와 개념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ICT란 이너서클 트레이더의 약자입니다. 단어를 하나씩 풀어보면 이너는 내부의, 서클은 집단, 트레이더는 트레이더라는 뜻으로 내부 서클 트레이더, 즉 시장 안쪽에 있는 세력들의 움직임을 읽고 따라가는 트레이더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내부 서클이라는 표현은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기관들과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시장은 우리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것이 아닌 기관들과 세력들에 의해 움직여집니다. 우리와 같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차트의 작은 움직임에도 희노애락을 느낍니다. 조금만 올라도 기뻐하고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하죠. 그렇기에 감정적으로 흔들리며 매매를 하게 됩니다. 두려움에 손절하고 욕심에 추격 매수를 합니다. 반면에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그들은 이미 정해진 가격대에 주문을 걸어두고 매수와 매도의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불안해 매도할 때 그들은 매수하고 우리가 흥분해서 매수할 때 그들은 조용히 익절합니다. 이처럼 기관들은 개인 투자자들과 달리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래서 ICT 이론의 핵심은 기관들의 의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약 시장을 실제로 움직이는 큰 손들이 향하는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단 하나, 그 흐름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의도를 읽기 위해 우리는 무엇부터 알아야 할까요? 바로 시장의 구조를 파악해야 합니다. 집을 지을 때도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하듯이 트레이딩에서도 시장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이제 시장의 구조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추세, 다른 하나는 횡보입니다. 추세는 가격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움직이는 구간을 말합니다.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면 상승 추세에,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면 하락 추세입니다. 한쪽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구간으로 추세에 맞게 매매를 해야 유리한 구간입니다. 반면 횡보는 방향이 없는 구간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눌림이 나오고 가격이 내리더라도 반등이 나와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입니다. 얼마 오르지 않아 눌리고 얼마 내리지 않아 반등이 나와 실제 시장에 참여해보면 이 구간이 가장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시장은 이렇게 추세와 횡보가 번갈아 반복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지금 시장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승 추세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를 앞서 고점과 저점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간단히 설명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승 추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전 고점을 넘기면서 저점도 함께 높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고점을 높이기 위해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ICT에서는 BOS라고 부릅니다. BOS는 브레이크 오브 스트럭처의 줄임말로 보통 보스라고 읽습니다.
직역하면 구조의 깨짐인데 이전 고점을 깨고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보스가 발생한다는 것은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실제 차트에서 상승 추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 차트는 이상적인 구조처럼 깔끔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우선 고점과 저점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H로 표시된 이 고점을 돌파하며 첫 번째 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 조정이 나오는데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선에서 눌림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점을 돌파하며 보스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점의 돌파 기준은 캔들의 꼬리가 아닌 종가로 돌파해야 추세 지속 신호로 해석합니다. 조정이 나와도 이전 저점을 깨지 않아 추세의 지속으로 봅니다. 세 번째 고점을 돌파하며 추가 보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고점은 계속 높아지고 조정이 나와도 저점을 깨지 않는 구조가 반복되는 동안은 상승 추세가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는 하락 추세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락 추세가 이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이전 저점을 깨면서 고점도 함께 낮아져야 합니다. 이렇게 저점을 낮추기 위해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도 보스라고 합니다. 하락 보스가 나온다는 건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제 실제 차트에서 하락 추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락 추세도 마찬가지로 실제 차트는 깔끔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L로 표시된 저점을 돌파하며 첫 번째 보스가 나옵니다. 그 다음 되돌림 반등이 나오는데 이전 고점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점을 돌파하면서 보스가 발생합니다. 상승 추세와 마찬가지로 저점 돌파의 기준은 캔들의 꼬리가 아닌 종가로 돌파해야 추세의 지속 신호로 해석합니다.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기지 않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저점을 돌파하며 보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고점을 넘기지 않는 패턴이 반복되는 동안은 하락 추세가 유지된다고 판단합니다. 상승 추세와 하락 추세를 캔들의 구조로 해석하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구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락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낮아지는 패턴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넘기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에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움직임을 ICT에서는 초크라고 부릅니다. 초크는 체인지 오브 캐릭터의 줄임말로 추세의 성격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의미로 보통 초크라고 읽습니다. 하락 추세의 구조가 깨지고 상승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크 이후 형성된 저점을 지키고 고점을 높여가는 보스가 발생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차트에서 상승 추세 반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낮추면서 보스가 발생하고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반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초크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초크는 너무 가까운 고점이 아닌 보스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고점을 돌파할 때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작은 반등으로 만들어진 고점을 돌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를 만들었던 주요 고점을 돌파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초크 이후 가격은 새롭게 고점과 저점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전 저점을 깨지 않는 눌림이 나온 후 다시 올라가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보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 신호인 초크가 나오고 보스로 상승 추세가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는 저점과 고점이 계속 높아지는 패턴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순간이 옵니다.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이전 저점을 하락 돌파하는 움직임이 초크입니다. 상승 추세 구조가 깨지고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초크 이후 형성된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저점을 낮춰가는 보스가 발생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차트에서 하락 반전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상승 추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점과 저점을 높이면서 보스가 발생하고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가격이 조정받으면서 이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초크가 발생합니다.
상승 추세 반전과 마찬가지로 초크는 보스가 발생하면서 만들어진 주요 저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작은 조정으로 만들어진 저점이 아니라 상승 추세를 만들었던 구조적인 저점을 깨야 의미가 있습니다. 초크 이후 가격은 새로운 구조를 형성합니다. 이전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되돌림 반등이 나온 후 다시 내려가면서 이전 저점을 하락 돌파하면서 보스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추세 전환 신호인 초크가 나오고 보스로 하락 추세가 확인되면서 본격적인 하락이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ICT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오더 블럭, 줄여서 OB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더는 주문, 블럭은 구간으로 해석하면 세력이 실제로 주문을 넣은, 즉 시장을 움직인 흔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세력들은 어떻게 주문을 넣을까요? 세력들은 우리처럼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단위로 매수하지 않습니다. 몇십억, 심지어 조 단위로 거래를 합니다. 이렇게 큰 금액으로 한 번에 사버리면 가격이 급등하겠죠. 그럼 결국 자신들이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은 절대 한 번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가격을 일정 구간 안에서 흔들며 천천히 매수합니다. 이 구간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횡보 구간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지쳐서 팔고 나갈 때마다 조금씩 받아내며 물량을 모읍니다. 그리고 충분히 모았다고 판단되면 그때 큰 상승이나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바로 세력들의 매집 방식입니다. 이 과정을 큰 타임 프레임으로 보면 훨씬 단순하게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구간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던 여러 개의 캔들이 큰 프레임에서는 작은 음봉 하나로 보이고 그 다음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등합니다. 이렇게 큰 상승 직전에 나온 반대 색상의 캔들이 바로 오더블럭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장대 캔들이 나왔다고 해서 모두 오더블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BOS나 기존 추세가 전환되는 초크가 확인되어야 그 캔들을 오더블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스와 초크 모두 시장 구조에 변화를 준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중 하나가 발생했다는 것은 그 구간에 세력의 주문이 실제로 들어와 시장을 움직였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오더블럭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캔들의 꼬리까지 포함해서 박스로 표시합니다. 꼬리를 포함하는 이유는 세력이 주문을 넣은 범위가 꼬리 구간까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역이 바로 세력이 물량을 모은 평단가 구간입니다. 가격이 조정받을 때 이 구간으로 내려오면 세력은 자신들의 평단가를 지키기 위해 다시 매수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반등이 자주 일어납니다. 즉 오더블럭은 세력이 만든 방어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ICT 심화 과정에서는 반대 색상의 캔들이 아닌 같은 색상의 캔들이나 특정 부분만 오더블럭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기준은 큰 상승 직전에 반대 색상의 캔들이며 캔들의 꼬리까지 포함해서 박스로 잡는 방법입니다. 오더블럭으로 매매할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오더블럭은 처음 터치했을 때 가장 유효합니다. 상황에 따라 최대 2번까지 활용할 수도 있지만 보통 한 번만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오더블럭이 완전히 뚫리게 되면 지지와 저항의 원리와 마찬가지로 역할이 바뀌게 됩니다. 매수 오더블럭이었던 구간은 뚫리면 이후에는 저항 구간으로 작용하고 매도 오더블럭이었던 구간은 뚫리면 이후에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세력의 평단가가 깨졌다는 의미이고 그 구간은 이제 반대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오더블럭이 뚫린 이후 가격이 다시 그 구간으로 돌아오면 이전에 지지가 나왔던 구간에서 저항받고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락 오더블럭은 상승 오더블럭의 반대입니다. 작은 구간에서 위아래로 흔들리던 여러 개의 캔들이 큰 프레임에서는 작은 양봉 하나로 보이고 그 다음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가격이 급락합니다. 상승 오더블럭과 마찬가지로 이전 저점을 깨는 보스나 기존 상승 구조가 깨지는 초크가 발생했을 때 오더블럭으로 판단합니다. 이 구간에 세력의 매도 주문이 실제로 들어왔다는 의미입니다. 캔들의 꼬리까지 포함해서 박스로 표시하며 이 영역이 바로 세력이 매도 물량을 쌓은 평단가 구간입니다. 가격이 반등할 때 이 구간으로 올라오면 세력들은 자신의 평단가를 지키기 위해 다시 매도를 넣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항받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락 오더블럭이 완전히 뚫리게 된다면 매도 오더블럭이었던 구간은 이후에는 지지 구간으로 작용합니다.
세력의 평단가가 깨졌다는 의미이고 그 구간은 이제 반대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매도 오더블럭을 상승 돌파하고 다시 그 구간까지 돌아오면 이전에 저항이었던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더블럭과 함께 꼭 알아야 할 개념인 페어 밸류 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페어는 공정한, 밸류는 가치, 갭은 간격, 틈이라는 뜻으로 직역하면 공정 가치의 간격입니다. 즉 가격이 급하게 움직여 제대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한 구간 또는 가격 공백 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던 차트와는 다르게 캔들과 캔들 사이에 빈 공간이 보이시죠? 이런 빈 공간을 시장에서는 갭이라고 부릅니다. 이 차트는 일반 비트코인 거래소 차트가 아니라 미국의 대형 거래소인 CME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그럼 이 갭은 왜 생기는 걸까요? CME 거래소는 일반 코인 거래소처럼 24시간 열려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말엔 거래가 중단되며 장이 완전히 닫힙니다. 그 사이에도 비트코인은 계속 움직이겠죠. 장이 닫혀있는 동안 가격이 오르거나 가격이 내리면 CME가 다시 열릴 때 그 구간이 비어있는 채로 표시됩니다. 그래서 캔들과 캔들 사이에 빈 공간인 갭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갭은 단순한 빈 공간이 아닙니다. 장이 닫혀있는 동안 거래가 되지 못한 채 시장의 균형이 무너진 구간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후에 이 구간을 다시 찾아가며 그 비어있던 공간을 메우려는 움직임을 자주 보입니다. 이걸 시장에서는 갭을 메운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말해 시장이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갭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거래소의 비트코인 차트에도 존재합니다. 물론 CME처럼 눈에 띄는 빈 공간이 생기지는 않지만 가격이 빠르게 움직이면서 중간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구간, 즉 보이지 않는 형태의 갭이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FVG입니다. 오더블럭은 세력이 물량을 모은 평단가 구간이라면 FVG는 세력이 체결하지 못한 남은 물량을 채우기 위해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FVG 구간으로 돌아오면 세력은 이전 평단가 근처에서 추가로 주문을 넣습니다. 이것이 FVG에서 반응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FVG를 어떻게 찾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FVG는 3개의 캔들을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장대 캔들을 기준으로 그 앞과 뒤에 있는 캔들의 꼬리들이 서로 닿지 않고 띄어져 있어야 합니다. 이때 캔들의 색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구간이 바로 FVG입니다. 왼쪽이 상승 FVG, 오른쪽이 하락 FVG입니다. 이 구간은 가격이 너무 빠르게 움직인 탓에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이 충분히 체결되지 못하고 지나간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다시 이 구간 안으로 되돌아올 때 반응이 나타나고 이것을 FVG가 채워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FVG도 오더블럭과 동일하게 모든 FVG가 같은 신뢰도를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뢰성이 높은 FVG는 이전 고점을 돌파하며 추세가 지속되는 보스나 추세가 전환되는 초크가 발생할 때 만들어진 FVG입니다. 이런 구간의 FVG는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되돌아왔을 때 반응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FVG는 일회성으로 해석되고 상황에 따라 최대 2회까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실제 차트에서 FVG를 살펴보겠습니다. FVG를 찾을 때는 먼저 장대 캔들을 찾아야 합니다. 그 후 보스나 초크가 발생한 구간을 찾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하락 추세가 진행되다가 이전 고점을 장대 캔들로 돌파하며 추세가 전환되는 초크가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캔들 꼬리를 살펴보면 서로 닿지 않고 띄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박스로 표시하면 상승 FVG가 됩니다. 이후 가격이 눌림이 받을 때 이 FVG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가 진행되다가 이전 저점을 장대 음봉으로 깨며 초크가 발생했습니다. 이 구간에서도 장대 음봉을 기준으로 앞과 뒤의 캔들 꼬리를 살펴보면 서로 닿지 않고 띄어져 있습니다.
이 빈 공간을 박스로 표시하면 하락 FVG가 됩니다. 가격이 반등할 때 이 FVG에서 저항을 받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스나 초크가 발생한 구간의 FVG는 세력이 개입한 흔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되돌아왔을 때 반응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ICT 매매법은 조건이 갖춰진 구간에서 저도 실제 매매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초보자들이 FVG와 오더블럭을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캐스퍼가 직접 만든 캐스퍼 ICT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더블럭과 FVG를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장대 캔들입니다. 세력이 실제로 개입한 흔적은 일반 캔들보다 훨씬 큰 장대 캔들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작은 움직임에서 만들어지는 FVG를 걸러내기 위해 장대 캔들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FVG가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또한 오더블럭의 경우 노이즈가 많아 장대 캔들이 나온 캔들을 기준으로 오더블럭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지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표를 추가해 차트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표를 추가하시면 차트에 별 표시와 영역이 함께 나타납니다. 별 표시는 장대 캔들이 발생했을 때 표시되고 영역 표시는 장대 캔들과 FVG 조건이 갖춰지면 캔들 사이의 공백 구간에 표시됩니다. 화면에 보시면 별표 표시와 함께 장대 캔들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깔끔하게 유지하기 위해 FVG는 캔들의 공백 사이에 표시되는 구조이고 하락 FVG는 핑크색, 상승 FVG는 푸른색으로 표시됩니다. 지표를 통해 자동으로 표시되는 FVG를 옆으로 늘려보시면 하락 FVG 구간에서는 저항받고 하락이 나오고 상승 FVG 구간에서는 지지받고 상승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 ICT는 추세 파악을 위해 두 개의 이동평균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란 선은 60일선으로 중기적인 추세를 파악할 수 있고 보라색은 200일선으로 장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으로 추세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동평균선이 캔들 아래에 있으면 정배열로 상승 추세에 이동평균선이 캔들 위에 있으면 역배열로 하락 추세입니다. 공유받은 지표를 더블클릭하시면 지표는 각각 그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FVG 민감도를 조절하실 수 있으며 장대 캔들 또한 민감도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총 5개의 이동평균선 중 원하시는 이동평균선을 선택하실 수 있고 기간 또한 수정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딩뷰 무료 버전은 최대 2개의 지표만 사용이 가능하고 3개부터는 유료 결제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캐스퍼 ICT 지표에는 FVG, 장대 캔들 표시, 2개의 이동평균선 지표가 하나의 코드 안에 포함되어 있어 무료 사용자분들도 다른 지표를 하나 더 추가해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캐스퍼 ICT의 FVG, 장대 캔들 생성은 알람 설정이 가능합니다. 미리 알람을 설정해 두시면 차트를 계속 보지 않아도 진입이나 익절 타이밍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지표는 분봉, 시간봉, 일봉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주식, 코인, 해외 선물에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트레이딩뷰 리플레이 기능을 사용해서 비트코인 차트에서 캐스퍼 ICT 지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우선 캐스퍼 ICT 지표를 활용해 오더블럭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상승 오더블럭은 장대 양봉 캔들 직전의 음봉 캔들, 하락 오더블럭은 장대 음봉 직전의 양봉 캔들입니다. 장대 캔들은 지표가 표시해주기 때문에 추세 지속인 보스나 추세 반전인 초크만 확인해서 진입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리플레이는 비트코인 15분봉 차트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인 구간입니다. 진입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합니다. 하락 추세의 이전 고점을 돌파해 초크가 발생했습니다. 지표에서도 장대 캔들이 나온 상황으로 상승 직전의 음봉 캔들은 상승 오더블럭이 됩니다. 오더블럭을 박스로 표시해 줍니다. 오더블럭으로 눌림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 줍니다. 오더블럭으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는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구간입니다. 진입 조건을 갖추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이전 저점을 돌파하는 초크가 발생했습니다. 지표에서도 장대 캔들이 나온 상황으로 하락 직전의 양봉 캔들은 오더블럭이 됩니다. 오더블럭을 박스로 표시해줍니다. 오더블럭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줍니다. 오더블록으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캐스퍼 ICT 지표를 활용한 FVG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FVG는 3개의 캔들이 필요하고 가운데 장대 캔들을 기준으로 앞과 뒤에 꼬리가 닿지 않는 공백 구간입니다. 지표가 장대 캔들과 FVG를 자동으로 표시해주기 때문에 보스나 초크가 발생한 구간의 FVG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인 구간입니다. 진입 조건을 갖추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겠습니다. 하락 추세의 이전 고점을 돌파해 초크가 발생했습니다. 지표에서도 장대 캔들과 FVG 영역이 표시됐습니다. FVG를 박스로 표시해줍니다. FVG로 눌림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줍니다. FVG로 눌림이 나온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상승 추세가 유지 중인 구간입니다. 진입 조건을 갖추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겠습니다. 상승 추세의 이전 저점을 돌파해 초크가 발생했습니다. 지표에서도 장대 캔들과 함께 FVG 구간이 표시됐습니다. FVG를 박스로 표시해줍니다. FVG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줍니다. FVG로 되돌림 반등이 나온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동평균선과 FVG를 조합한 매매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으로 큰 추세를 파악하고 FVG 조건이 갖춰지면 진입하는 방식입니다. 가격의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 구간이고 장기 이동평균선도 역배열 상태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입 조건이 갖춰지지 않아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겠습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지지받고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하락 추세의 이전 고점을 돌파해 초크가 발생했습니다. 지표에서도 장대 캔들과 FVG 구간이 표시됐습니다. 지표에 표시된 FVG를 박스로 표시해줍니다. FVG로 눌림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줍니다. FVG로 눌림이 나오고 장기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진 캔들에서 매수에 들어갑니다. 이전 저점과는 거리가 멀어 FVG 하단 박스를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가격의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하락 추세가 유지 중인 구간이고 장기 이동평균선 기준으로는 진입과 이탈이 반복되며 횡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추세가 나올 때까지 포지션 진입은 보류하는 게 좋습니다. 하락 추세의 이전 저점을 돌파해 보스가 발생했습니다. 지표에서도 장대 캔들과 함께 FVG 구간이 표시됐습니다. FVG를 박스로 표시해줍니다. FVG로 되돌림 반등이 나올 때까지 대기해줍니다.
FVG로 되돌림 반등이 나오고 동시에 장기 이동평균선과 가까워진 캔들에서 매도에 들어갑니다. 이전 고점을 손절로 잡고 손익비 1대2로 설정합니다.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캐스퍼 ICT를 활용한 매매 전략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지표는 트레이딩뷰 기본으로 제공되는 지표가 아니고 캐스퍼의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에게만 공유되고 있습니다. 캐스퍼 ICT 지표와 차트 기본 개념을 정리한 코인 정복 전자책을 공유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고 채팅창에 3 캐스퍼 ICT를 입력하시면 구독자 확인 후 자료를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고정 댓글 차트고릴라 링크를 클릭하시면 공유받은 지표 알람 설정하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트고릴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